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인권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권 살펴봤었고 인권 보장 역사 살펴봤었죠. 잠깐 뒤로 돌아가서 내용 수정 조금만 할게요. 우리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개념 살펴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소극적 권리는 야, 담배 핀다고? 담배 피웠지요. 나눠 먹어. 야, 25등분에. 야, 녹화돼. 빨리 조용히 해. 야, 소극적 권리는 앞에 봐. 소극적 권리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 배제하고 방어한다 했었지.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였고, 적극적 권리는요, 국가 개입해 주세요 이거였어. 근데 지금 1세대 인권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건데, 얘들아, 마지막 유형 이거 무슨 권리야? 이거는 참정권이지. 참정권은 그러면 소극적 권리일까 적극적 권리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건 참정권이야. 참정권이 뭐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참정권은 소극적 권리라기보단 이거는 적극적 권리에 해당돼요. 그래서 1세대 인권은 소극적 권리가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극적 권리랑 적극적 권리도 동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한번 짚어두고, 자, 오늘 배울 거 보겠습니다. 이제 인권과 헌법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헌법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나라에서 정한 최고 규범이야. 최고 국가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법, 약속을 말해요. 헌법의 주요 내용은요,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과 국가의 통치 조직, 구성 및 정치 작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에서 정한, 아까 신원이가 말했듯이 국가가 정한 최고의 약속, 법을 말하는 게 바로 헌법이에요. 입헌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입헌군주제. 입헌주의가 무슨 말이야? 국가의 통치나 기본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가 국가에서 정한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된다. 입헌주의랑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 뭘까? 왕권주의 들어봤어요? 여기는 누구 말이 짱이야? 헌법이 상관없어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거랑 반대되는 거예요. 왕권주의는 국가 통치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입헌주의는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왕권주의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겠죠? 왕이 하라는 대로 썼으니까. 자, 입헌주의의 목적이 뭐냐면 국민의 자유,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에 구속하도록 합니다.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도록 한다. 즉,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 입헌주의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최고 규범인 헌법에 우리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 헌법에는 인권 관련된 법 말고도 다양한 법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인권과 관련된 기본권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인권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우리 헌법의 기본 입장은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시영이가 읽어볼까, 크게? 이거. 잘 읽어줬고요. 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요, 개인이 가지는 이런 기본권들을 불가침이 뭐야? 침해할 수 없대요.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아래에 이 손가락 볼게요. 개인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헌법에 명시했어요. 즉,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는 책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치, 용준아? 용준이 어떤 기도했어 방금?
기도빨이 잘 받아요. 자, 일어나. 누구 자나 또. 자,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이 천부인권이라는 입장입니다. 천부인권은 아까 뭐라 했었지? 하늘이 부여했었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예요. 이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베이스 이념이 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 요 두 가지의 어떠한 가치가 요 아래 살펴보는 다양한 기본권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겠고요. 행복 추구권,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야? 이채령, 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 채령이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잘. 야, 보통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질적, 정신적. 물질적 행복은 뭐냐? 돈 많으면 물질적으로 행복하겠지? 야 신원아, 건물 한 3채 있어. 너 한 달에 월세만 한 5천만 원 들어와. 행복해 안 행복해? 그치. 물질적 행복은 돈이 될 것 같고, 정신적 행복은 뭘까? 신원이가 아니다, 이거 녹화되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이런 정신적 행복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행복 추구권이 되겠고요. 야, 이게 중요해.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은 뒤에서 살펴볼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입니다. 즉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야.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포괄적 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포괄적 권리랑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 열거적 권리예요. 이건 꼭 필기하세요. 포괄적 권리는 무슨 의미냐면 헌법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아. 우리 헌법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더라도, 즉 열거란 뜻 알아 얘들아? 나열. 그치, 같은 의미야. 나열되지 않아도, 즉 적혀 있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것. 왜?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열되지 않더라도, 적혀 있지 않더라도, 굳이 적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된다. 열거적 권리는 무슨 의미냐면 헌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나열되어 있는 권리를 말해요. 뒤에서 이 열거적 권리의 사례 볼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권리랑 열거적 권리 요 개념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뒤에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포괄적 권리는 일일이 나열되지 않아도 보장된다. 열거적 권리는 구체적으로 명시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살펴본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은요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뒤에 살펴볼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권은요 가장 기본이죠. 우리 시민혁명 이후에 확립된 인권이고요.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소극적 성격일까 적극적 성격일까? 우리 소극적 성격이지. 왜? 간섭하지 마 이거니까. 소극적 또는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개념이야 지난 시간에. 복습 열심히 했구나. 자, 잘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거야. 이 둘 중에 하나 골라봐. 포괄적 권리일까 열거적,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너네 내년에 정치화법 할 때 이거 배울 거야. 야, 오늘 배운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내년에 엄청 쉬워. 포괄적 권리가 뭐냐면, 자, 헌법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아. 막말로 우리나라 헌법에 이 자유권과 관련된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 너무 기본적인 거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더라도 이건 보장되는 권리야. 고전적 성격. 고전적이다 반대되는 말이 뭘까? 현대적이다. 그치? 자, 이거는 고전적 성격을 띈데 왜 그럴까? 언제 이게 만들어졌어? 어느 시기에? 시민혁명 시기. 그때 언제냐? 1700년대, 1800년대지. 엄청 고전적이야. 완전 옛날. 역사가 가장 오래됐어.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인권이야. 야, 그럼 현대적 성격의 인권은 사례 뭐 있을까? 사회권, 문화권 이런 것들이 현대적 성격이 될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거니까 뒤에서 또 볼게. 자, 이거는 그리고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권적 기본 개념이야. 쉽게 말해서 천부 인권적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천부 인권적 성격. 정치와 법 재밌지 않냐? 지리가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자유권의 유형 볼게요. 신체의 자유도 있고 정신적 자유도 있고 사회 경제적 자유도 있어. 이걸 다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행위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는지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경이가 길 가다가 껌을 씹다가 바닥에 뱉었어. 길 가다 껌 뱉으면 벌금 5만 원 이런 걸 미리 고지해줘야 된다는 거야. 죄형 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규정해야 된다. 고문금지는 알겠죠? 진술 거부권 답변 안 할 수 있어. 잡혀갔을 때 영장제도 함부로 잡아갈 수 있어. 구속영장을 받고 발급받고서 이걸 토대로 잡아갈 수 있는 거고요. 구속적부심사제. 예를 들어 시영이가 구속됐어. 영장을 발급받아서. 근데 이 구속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해 법원에서. 시영이가 이제 구속됐는데 이 구속은 비합리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 이거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 법을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은 교무실 청소를 한다. 법을 만들었어. 근데 오늘 이후부터 적용을 해야겠지. 어제 잔 사람한테는 이걸 적용할 수 없잖아. 이걸 말하는 거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어려운 거 없을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과 관련된 거고, 사회 경제적 자유도 거주 이전, 우리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지. 직업 선택도 선생님이 너 의사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잖아. 누구야? 남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남이 맞지? 사생활 비밀 자유, 통신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평등권이고요.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뭘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할 수 있어. 어떤 사례 있을까? 우리 입시 전형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농어촌 전형 들어봤어? 얘네들은 우리랑 차별 지켜주지.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면 독립유공자 전형 이런 것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가능한데 보통 기준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거 역시도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권적 기본권, 즉 천부 인권적 성격이 나타나고요.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법에 굳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 특징이 있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특수 계급 대표적으로 뭐 있어? 왕, 귀족, 노예 이런 거 있어?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린 평등권은 교육 기회의 균등. 일정 연령만 도달하면 초등학교 당연히 입학하죠. 여러분들 8살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거고,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평등권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요 권리라 했었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소극적 성격이야, 적극적 성격이야? 그렇지, 적극적. 능동적 성격.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수동적, 능동적 뜻 알죠?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성격이에요. 자, 선거권 그리고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선거권이랑 국민투표권 다른 거 차이점 알아요? 준혁이 기회를 줄게. 선거권이랑 국민투표권 차이 알아? 뭐 하는 거야? 그래, 투표를 해서 우리 국민 대표자, 국회의원이나 뭐 어떤 시장, 대통령을 뽑는 건데, 국민투표권은
이건 어떠한 안건이 있을 거야.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을 바꾸자 이런 정책과 관련된 투표를 하는 거야. 누굴 뽑는 게 아니라. 이 차이점이 있어요. 공무단임권은 그거야. 국민이 국가 지자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시영이가 부천 시장이 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봐. 선생님 꽂아줘. 그걸로 교육부 그쪽으로. 자, 사회권은요, 국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이거는 적극적 성격을 띱니다. 왜? 2세대 인권과 관련되어 있잖아. 적극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 포괄적 성격일까 열거적 성격일까? 이건 열거적 성격이야.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헌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전적 성격이 아니래요. 현대적 성격이야. 왜? 최근에 생긴 거야. 산업화 이후에 고전적 성격과 반대됩니다. 현대적 성격을 띠고요. 이거는 어떤 게 있어야 인정되는 권리야. 이걸 누구한테 요구하죠 우리가? 그거 정부 뭐라 말해 또? 국가가 있어야만 이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없으면은 국가한테 요구할 수 없잖아요. 안 보여? 누구야? 안 보이니? 자, 사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기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구권이 있어. 청구권은 오늘 처음 들어본 거일 거예요. 위에서 살펴본 내 이런 기본권들이 침해당했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기본권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거는 처음 살펴볼 거긴 한데 어떠한 수단적 성격을 띱니다. 어떤 수단이야? 기본권 구제를 위한 수단.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를 받기 위한 목적, 수단으로서 쓰죠. 기본권 구제를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단적 성격을 띱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국가한테 내 기본권 침해받았으니까 구제해줘라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성격이고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위에서 살펴봤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고요. 청원권은 뭐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해서 문서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본권이야. 너네 인터넷 국민청원 이런 거 해봤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재판 청구권, 재판을 청구하는 거고, 국가 배상 청구권은 어떠한 공무원의 직무상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받았어. 금전적이건 정신적이건. 그래서 이거 대해서 국가한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형사보상 청구권은 자, 시영이가 피고인으로 구금됐어. 근데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구금되는 기간 동안 시영이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있지? 이런 것들을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등 이런 청구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관련된 기본권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지 마. 용어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이 특징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러 개 있대요. 제도랑 무슨 말이야? 법률이, 그러니까 법적인 힘이 효력이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 투표나 선거 등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죠. 이건 어떤 권리랑 관련되어 있어? 투표나 선거. 그렇지, 참정권과 관련되어 있죠. 국민 주권의 원리는 참정권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권력 분립제도, 우리 3권 분립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죠. 국가 권력을요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가지게 함으로써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목적이 있죠. 권력 남용을 막아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자, 3권 분립 우경이가 말해보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부서죠. 행정부, 국가를 운영하는 거고, 사법부, 어떤 법을 판단하는. 자, 입법부 어디 있어? 그치, 국회의회가 되겠고요. 국회. 행정부는 어디야? 정부죠. 사법부는 법원이죠. 너무 똑똑해. 괜히 수학 1등급이 아니야. 자, 입법, 행정, 사법 서로 견제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이 법이 맞는지 판단하기도 하고요. 정부랑 서로 견제하죠. 권력 분립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국가의 운영을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왕권주의가 될 거예요.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 왜? 법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해야만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복수정당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엄청 많아요. 뭐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북한 공산당 하나만 있잖아. 조선노동당. 어떻게 돼? 독재. 그쵸?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한 제도고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견해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당이 하나만 있다면은 모든 국민의 어떠한 그 요구를 수용하고 그러한 정책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만을 만들겠죠. 자, 5번째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선출해서 이들한테 자신들의 국민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6번째는 기본권 구제제도입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 국가의 기본권 구제기관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라는 거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구제기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권을 침해받았어.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신고해. 야, 나 지금 국가에서 만든 이러한 법률 때문에 내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좀 해줘. 이게 실제로 좋은 법률인지 안 좋은 법률인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도. 위헌이 뭐야?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제도고요.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그러니까 개인이 국민한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뭐라 해야 될까? 그 기본권 침해 관련된 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래에서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위헌 법률 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배되는지 심사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법원이 이건 신청하는 거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야. 헌법재판소님들, 이 법률이 타당한지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타당한지 판단해 주세요. 법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헌법소원심판제도는 누가 청구하는 걸까? 국민이 청구하는 거야. 왜? 자, 공권력의 행사, 국가에 의해서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즉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하도록 청구해주는 제도, 국민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각각 2개 해야지. 야, 아래에서 살펴보자.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있대. 이 조항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이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 쉽게 말해서 이 의료법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야. 그 근거가 뭐냐면 의료 광고를 사전에 검사를 받는 게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이거는 헌법에서 금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사람들이 최신 수술법, 간편 시술, 비용 절연, 부작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이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대. 그래서 신고받은 거야. 신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신고한 거야.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된 해당 법률 조항, 이 의료법이 되겠죠? 의료 광고를 사전에 검사 받아야 된다. 이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 사전 검열에 해당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사례가 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까지만 보고 마무리하자. 이게 가장 중요해.
중요해요. 50개는 그냥 한 거고 중요합니다. 기본권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었잖아. 기본권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제한하지 못하는 권리는 아니야. 특수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 그걸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예외니까.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못하는 권리는 아니다. 즉 특수한 상황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제한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어떠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헌법 제37조에는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런 기본권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의미였지? 포괄적이었지. 포괄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요. 중요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얘들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할 수 있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제한할 때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있어.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여야 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지금 분단 국가죠. 북한 여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여행의 자유가 있어. 이 여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야. 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북한 여행할 수 없는 게 이 국가 안전 보장의 대표적 사례가 되겠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대. 사회 안녕과 현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집회,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집회를 할 수 있을까? 폭력적인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폭력적이거나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집회 같은 거. 그리고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 거야. 자, 여기에 시영이 땅이 있어. 시영이 땅이 요만큼이야. 우경이 땅도 요만큼이야. 자, 근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 거야.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를 만듦으로써 얻는 공익, 공공의 공익과 시영이와 우경이가 땅을 이제 국가한테 팔므로써 뺏게 되는, 침해받는 사익, 어떤 게 더 클까? 전체적으로 보면 고속도로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훨씬 커요.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영이랑 우경이한테 보상금을 주고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크게 보면 공통되는 복지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영이랑 우경이의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은 뭐냐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자,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자, 첫 번째, 근데 이 방법적 요건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과잉으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구체적인 유형 살펴볼게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 무슨 의미냐? 자,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했어.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목적 달성할 때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여야 돼. 정당한 목적이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 기준이 아래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법 이게 균형성이 있어야 돼. 앞서 말했지만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공익이 더 커야 돼. 법익의 균형성. 세 번째는요, 수단의 적합성. 너무 폭력적이거나 좀 적합한 수단,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피해받는 사람의 그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의 최소성. 이 과잉 금지의 원칙은 요 아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있다. 얘들아, 도로교통법.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야 돼, 안 매야 돼? 도로교통법에 법률로서 명시되어 있어. 차에 타 있는 사람들은 운전 시 안전벨트를 의무로 매야 된다. 이거는 어떤 걸 제한하는 거야?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나 매기 싫은데?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법으로서. 자, 이게 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이해되지? 안전벨트 착용해야 돼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나 매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매야 된다고 법률에 있어. 안 매면 어떻게 돼? 벌금 물잖아. 이게 위헌인지 판단해보자. 자,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안전벨트의 목적은 뭐야? 안전. 내 생명을 위해서. 정당해, 안 해? 정당해요. 법익의 균형성, 보호하려는 공익. 안전벨트를 매므로써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죽지 않겠죠? 이게 커, 아니면 내가 불편한 게 커? 불편한 게 더 적잖아. 목숨,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 공익이 더 큽니다. 수단의 적합성. 이 기본권 제한, 안전벨트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겠죠? 엄청 큰 어떠한 제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벨트만 매면 되는 거니까. 피해 최소성도 마찬가지고, 안전권, 안전벨트를 매게 함으로써 어떠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원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는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은 이거는 위헌 판결이 나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야 이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래야 이 법률이 기본권 제한으로서 효과를 가진다. 자,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보겠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 앞서도 살펴봤었고요. 자, 의 볼게요. 헌법에 제시된 목적, 방법, 한계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방법적 요건을 지키는 전제 조건 하에야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오늘 일찍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일찍 끝날 수 있겠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할 거예요. 가는 평등권과 관련된 거고요. 평등권.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 나는 자유권. 세 번째는 무슨 권일까? 참정권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청원권. 마지막은 사회권. 기억나요? 사회권. 자, 각각의 권리 우리가 적어봤으니까 OX 퀴즈 문제 풀게요. 오늘 며칠이야? 19번 누구냐? 수경이 옆자리 누구야? 준혁이. 19 더하기 10번 누구야? 우주. 우주랑 옆자리 나형이. 아니야, 나형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남희. 나경이도 나왔으니까 나경이가 해. 나경이가 누구예요? 나경이가 누구지? 주나경 아니야? 아, 미안해. 나경이가 누구냐? 나형이랑 민영이? 아야, 너 괘씸죄. 우리미. 우라미. 야, 헷갈려. 다른 반이랑 헷갈려. 야, 풀어봐. OX 쉬워. 준비됐어? 우준혁.
1번 가. 평등권은요 현대복지국가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본권이다. 이거는 고전적 성격을 띈다 했었죠. 그래서 현대국가라기보단 거래가 좀 멀 거예요. X가 되겠고요. 우주 준비됐어? 나는 자유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로 자연권적 기본적 성격을 지닌다. 5가 되겠죠. 기본적인 고전적 성격의 인권이 되겠습니다. 남희 준비됐어요? 참정권은요 다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OX. X 그러면 이 수단적 권리에 해당되는 건 뭐야? 이건 뭐랑 관련된 내용이야? 맞아. 크게 얘기해봐. 청구권. 그치? 청구권과 관련된 거죠? 자, 나형아 준비됐어? 라는 뭐였어? 청원권은 국민 주권의 원리 구현과 관련된 기본권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 구현 우리 여기 살펴봤었어. 이건 어떤 권리가 관련되어 있었어? 요거는? 그치, 참정권이지. 자, 국민 주권의 원리 구현과 관련된 기본권 맞아? X죠. 참정권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우람이 사회권은 근로권, 환경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뭐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특정 조건에 한해서만. 그 조건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이거? 선생님이랑 낼 것 같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